도청 앞에서 경찰과 농민단체가 충돌을 빚었습니다. 쌀값 하락에 격분한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려 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영월군이 대규모 정원과 친수 공간을 꾸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시멘트 먼지와 공장 유해 가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원주의료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5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아이들이 아프면 전문의의 증차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주 특례시 포럼이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구자열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이 대표로 있는 원주 특례시 포럼은 앞으로 특례 요건 완화를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일 강원도청 앞에서 경찰과 농민단체가 충돌했습니다. 쌀값 하락에 반발한 농민들이 쌀을 도청 앞에 쌓아두는 시위를 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양측이 부딪힌 건데요.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청 앞에 성난 농민들이 모였습니다. 쌀값 폭락에 반발해 나락을 쌓아놓는 시위에 나선 겁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7만 원.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은 이대로는 생계 유지도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21만 원 가던 쌀값이 현재 17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수확기가 이미 시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으면 아랫역까지 하면은 올해 쌀값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똥값에 이를 처지해 있습니다. 집회에선 농민단체 회원과 경찰 간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농민들이 쌀가마니를 쌓아놓으려 하자 경찰이 저지에 나서면서 충돌한 겁니다. 우리는 준비 시설이 이거 가지고 오라고! 그 심정은 알겠는데 심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놀러 온 건 줄 알아 지금?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놀러 온 게 아니라고 여기! 하시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현장에서는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또 쌀가마니를 실은 차량을 저지하던 과정에서 경찰과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한테 폭행을 하거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극한 대치 속에 감정이 격해지면서 고성과 욕설도 오갔습니다. 이 말을 해봐 말을 아까 말도 잘하더만. 아니 새파랗게 젊은 사람 아버지 같은 사람 앉아 여기 있네 여기 이 사람 아니야? 어디 갔어 그 사람? 집회는 1시간가량 대치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쌀 수입 중단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강원도에도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영월군은 최근 수도권 정원도시 도약을 꿈꾸며 대규모 정원과 친수 공간을 꾸미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회색빛 시멘트 먼지와 공장 유해 가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요. 대형 시멘트 회사와 각종 석회석 공장이 밀집한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이야기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을길 옆 한 주택, 작은 출입구로 들어가니 어두컴컴한 동굴 같은 공간이 나옵니다. 원래는 집 앞 마당으로 사방이 트인 공간인데 나무 판자와 비닐 등으로 완전히 덮어둔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멀쩡한 마당을 두고도 빨래 한번 마음껏 햇볕에 널지 못하고 문을 여는 것조차 두렵다고 말합니다. 이 지붕 위에도 보면 가다말이 돼가지고 금방 상해. 장독도 되면 이제 안 내릴 때가 있어. 굳어가지고. 그 사람이 폐혈이 가니까 뭐가 되냐 이거지. 근데 쓰레기보다 더한 거지. 지금 말하는 숨이 차잖아. 그치? 땀이 지지려고 어떨 때는 막 그냥 막 주저앉고 싶고 그런다니까 현상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는 잿빛 먼지 때문에 주민들은 스스로 어둠 속에 갇힌 지 오래입니다.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는 우리나라 대표적 석회암지대로 시멘트 생산 공장과 각종 석회석 연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대규모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 공장 매연과 석회석 운반 과정의 먼지는 늘 들이마시고 살아야 하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00년대 들어 비료와 건축 자재 등 석회석 가공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가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고운 석회가루를 주민들이 오가는 길목에 가림막도 없이 쌓아두거나 운반 차량에 덮개도 씌우지 않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 30여 년 된 대표적인 중소강업소인데 쌍용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해서 지금 서울에 본사를 둘 정도로 이제 사세가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주변 자연 환경이나 공기오염에 대해서는 전혀 그 주민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혀 지지도 않고. 이들 4-5개 업체가 마을에 둥지를 튼 지 20여 년.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행정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지난해 집단 민원을 제기해 올 초 강원도와 영월군, 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이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여과 집진기, 이송시설 밀폐, 살수기 설치 등 환경 의무 이행에 소홀했던 점이 확인됐지만 이번에도 업체의 자발적 개선을 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검을 했을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명령이 나가서 사업자에서 시설을 개선한 거예요. 개선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중인 것도 있고 여과 집진 시설은 아마 지금 고시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석회석 공장의 연료로 폐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 소각로보다 석회석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이 느슨한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대기업들도 시멘트 생산에 폐기물을 활용하면서 환경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2022년부터 시멘트 공장 배출 유해 물질과 주민 호흡기 질환 간 관련성을 따지기 위한 건강 영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십 년 회색 먼지로 뒤덮인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끝나지 않는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구자열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이 원주 특례시 포럼을 창립했습니다. 특례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도시가 특별한 자치권을 갖는 도시로 지정되는 것으로 아직 원주는 특례시 지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포럼은 앞으로 대도시 특례 요건 완화 법률의 입법 청원을 통해 원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창립했습니다. 특례시 포럼이 제정이 되면 뭐 천지 개벽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특별자치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한계, 이것을 극복하고 그 틈새를 공략하는 하나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주 특례시 포럼은 앞으로 원주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와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의 경우 저녁에 아이가 아파 발을 동동 구르신 경험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야간에도 아이를 전문의가 봐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제 원주에서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원주시와 원주의료원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문을 열고 본격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집과 놀이터, 키즈카페 등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호흡기 질환이나 각종 전염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아이들. 갑자기 고열이 나기도 하고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하필이면 저녁 시간에 아프면 문을 연 소아과도 없어 부모님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입니다. 원주에서는 이제 고민 없이 원주의료원에 마련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찾으면 됩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의 1명이 매일 상주하고 혹시 모를 휴가 등에 대비해 2명의 전문의가 교대합니다. 간호사도 2명씩 배치됩니다. 심야어린이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막 갑자기 아플 때가 많아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찾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밤에 이렇게 오픈을 해주면은 또 저희가 애기 키울 때 엄청 수월할 것 같아요. 심야어린이병원은 당초 7월에 문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개소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최근 소아과 선생님들이 속된 말로 하자면은 품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전공의 선생님도 전문의 선생님도 좀 힘든 상황이고요.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도 모두 개원을 하시거나 쉽게 얘기해서 소아 진료에서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수 의료 부분인 소아과 진료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해 원주시와 원주의료원은 1억 4천만 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단은 올해 예산만 확보된 상태인데 원주시와 원주시 의회도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에 의지를 보이면서 추가 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저희가 이 진료 체계를 유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을 저희가 투입한 겁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된 재반 비용을 원주 시민들이 내주신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우리 이 심야 어린이 병원이 진짜 더 확대돼서 우리 부모님들도 걱정 안 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은 안정적인 또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힘을 보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원주시의회도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전국적인 의료 대란 속에서 어렵게 문을 연 원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 지속적인 운영은 물론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최근 102세 생일을 맞은 영국 할머니가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해 화제가 됐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해군에 복무했던 마네트 베일리 할머니는 다른 스카이다이버와 함께 상공 2100m에서 뛰어내렸는데요.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며 열정과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한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은데요. 미국의 다이애나 나이아드는 64세에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177km의 바다를 헤엄쳐 건넜습니다. 5번이나 시도한 끝에 마침내 성공한 겁니다. 미국의 해리엇 톰슨은 92세 나이에 42.195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암을 2번이나 이겨낸 그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볼까요? 1920년생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100세를 넘긴 나이에도 강연과 집필 등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시죠. 또한 이순재 배우는 90세가 넘은 지금도 70년째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2년 전 95세로 타계한 송혜 선생님은 사망 직전까지도 국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현역 최고령 MC로 활약했습니다. 이처럼 나이는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깊은 지혜를 얻으며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를 이유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강릉시 주문진 읍 교양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공장 건물 200제곱미터가 소실됐고 내부 집기류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 시청 민원실에 민원 상담관 제도를 시행합니다. 민원 상담관은 행정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복합 민원과 고충 민원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데요. 태백시는 퇴직 공무원 2명을 채용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제1민원실에 배치해 운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